그래서 소리를 읽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본질적인 읽기를 하기 이전 단계에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이걸 읽게 하는 이유가, 소리 읽기를 하는 이유가, 소리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묵독을 할 때 여러분, 그죠? 묵독할 때 빨라질 수 있거든요. 자동화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야기 여러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편안히 읽는 거하고 소리 읽기 연습을 좀 더 빠르게 한 다음에 유창성을 기르기 빠르게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면 눈이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소리 읽기도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 눈동자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의미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읽기입니다. 띄어읽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띄어읽기를 여러분 어디서 본 겁니까? 문법에서 본 게 아니라 뭐에서 본 거죠? 읽기에서 본 거예요. 왜 띄어읽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의미 구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누구가 방에 들어갑니다. 형네 가방에 들어갑니다. 형네 가방에 들어갑니다. 형네 가방에 들어갑니다. 제가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네가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에서는 읽기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뭐 언어 전문 또는 국어학 전문은 아니라서 아주 많은 언어를 분석해 보진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띄어읽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띄어읽기가 아니라 글자를 한 칸 띄어쓰는 띄어쓰기죠. 그죠? 인쇄된 매체가 띄어쓰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해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근데 한자는 어때? 한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한문으로 한자로 쓰여진 그런 문서를 봐보세요. 띄어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로 그런 경우 뭐 어조사라고 하는 사이사이에 글을 내용을 읽거나 연결시키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영어도 그렇지 않죠. 영어도 뭐 당연히 어절별로 떨어져 있고 우리 한글도 어절별로 지금 띄어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절. 때로는 뭐 단어로 될 수도 있고, 그죠? 한 글자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띄어읽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확인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기 1학년 아이들 수업하면서 글을 읽고 소리 읽기를 쭉 계속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드는 전략을 썼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하는 것, 인물의 마음과 처지를 짐작하기, 이건 아마 추론하기, 독서에서 읽기에서 추론하기를 강조하기 위한 성취주제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통 그 성취 기준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태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절경 있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니까 독서 교사가 갖춰야 될 1, 2학년 내용만 보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철학이 동원되는 거죠. 철학이 동원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또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초기 문자 지도라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어 교과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 1, 2학년분에 있는 교과서를 지금 살펴보는 건, 이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은 바른 자세를 읽기 쓰기 리터러시 교육이 시작되는 듯한데 실제로 교육과정 내용에는 듣기 말하기 성취도 왔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왔어요. 그러나 지도서를 살펴보면 저는 문제는 제기했죠. 그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내용이 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으면 함께 다뤄지는 제목과 내용 구성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좀 읽기 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단원에서는 읽기 쓰기에 초점을 중점적으로 뒀다라고 보여집니다. 집필자의 의도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은 가능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바르게 듣는 자세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어색하긴 하죠. 실제 상황, 실제 맥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긴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고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바르게 읽는 자세가 먼저 나오죠, 그죠? 태도가 먼저 나오죠. 근데 이전에는 바로 글이 먼저 나왔어요. 이전 교과서들을 보면 자, 읽을 때 자세가 나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읽기 교과서에 지금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1학년 처음 나오는 국어교과서 1단원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태도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태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문자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 나온 문자가 바로 여러분 나, 너, 우리입니다. 그죠? 그럼 나, 너, 우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 너, 우리는 그럼 이건 뭘까? 발음 중심 지도법일까? 의미 중심 지도법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발음 중심일까? 의미 중심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너, 우리, 친구, 선생님.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는 발음 중심, 의미 중심만이 아닌 지금은 절충식, 복합식, 또는 상호작용식, 그 말은 여러 가지 절충식이라는 말을 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 이를테면 의미 중심으로 갔다가 또 발음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기, 나, 우리 가족. 그죠? 그래서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발음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지도하는 초기 문자 지도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냥 읽는 거죠. 따라 읽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발음식은 좀 다르죠. 지금 이것도 여러분 이걸 딱 보고는 이게 의미 중심인지 발음 중심인지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발음 중심도 여러분 자모식, 음절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자모식, 음절식. 자모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자음 따로 모음 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계속 익혀가면서 발음을 계속 강조해서 하는 쪽이고, 음절은 어떻습니까?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절을 계속해서 발음 중심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치 나는 우리를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너 계속 소리만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의미 중심으로 보기 힘든 거죠. 상당히 이것도 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나를 이 시간에서는 나를 니은다기 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약 지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이렇게 기초 문자 지도를 하는 과정에도 기본적인 원리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림이 나옵니다.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왜 그럼 나가 먼저일까? 내가 초조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여러분 태극기가 나오거나 대한민국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내보내는 거 어때요? 또 우리 교육과정계에는 바둑이 철수야 놀자 그런 내용이 온 경우도 있죠. 발음 중심의 어떤 문자 지도, 그 다음에 의미 중심의 문자 지도, 이게 초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문자 지도의 어떤 그런 장점과 단점을 그렇게 안내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지도할 때 굉장히 빠르게 글자를 깨치도록 했는데 글자를 빨리 깨치는 게 중요한 것인지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것은 이를테면 자모식과 음절식을 절충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자음자,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 하는 모음자를 하나로 만드는 기본 음절표를 만드는 거죠. 기역 같으면 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기본 음절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추가해서 가령 또 다양한 자음들을 받침에다 붙이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음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나서 음절을 만들어서 기본 음절표를 만드는데 이 기본 음절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확장된 기본 음절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큰 전지에다가 기억년 쭉 쓰고 아 써가지고 합쳐 가, 나 이렇게 쓴 걸 붙여놓는 거죠. 어디다가? 집에다가. 그리고는 또 확장된 음절표를 또 다른 곳에 붙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 글자만 가리키면서 제가 발음을 하는 거죠. 다 따라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 글자를 보고 뭘 배우는 거죠? 글자와 소리를 연결시키는 학습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면서 그 글자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 이렇게 배운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예, 마트를 같이 손을 잡고 갔는데 앞에 마트 이름이 뭐예요? 가나마트야. 가나마트. 그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마트는 아직 모르니까 한다는 거죠. 즉 자신이 부모가 가르쳐준 음절과 소리가 매치가 되는 연결이 되는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가나라는 글자를 소리내 읽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아주 초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행위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글자를 깨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도를 저는 먼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소리내 읽기를 발음 중심 이렇게 지도 방법 또는 음절 또는 기본 음절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아이들이 빠른 시간에 글자를 소리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제한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미, 그 아이가 가나인데 라고 소리를 내지만 가나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죠. 개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의미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뭘 하시냐면은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글을 많이 들려주죠. 그러면 들려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읽기하고 온전히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냥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들려주는 이야기를 꼭 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 아이들은 들은 그 내용하고 맞는지 본인이 손가락 가리켜 가면서 읽습니다. 매치를 시키는 거죠. 영희가 나비와 함께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읽는 이 내용하고 들은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영희가를 읽어야 되는데 손가락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거 만드는 거죠. 발명하는 거죠. 읽기 발명가인 거죠. 오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독을 하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오기를 하거나 그거 허용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문제점을 계속 지적할 경우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강조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인지 속에는 내면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멈칫거리게 되는 거죠. 한동안 최소한 초등학교 몇 학년 동안은 내가 못 읽는 거구나. 나는 잘 틀리는 거구나. 나는 맞춤법이 잘 틀리는 거구나. 그럼 글쓰기가 힘들어지고 싫어지는 거죠.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유독. 지금도 저도 발음할 때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이렇게 중요한 태도인 거죠.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부모님들께서 읽어주고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 뭐가 되는 거죠? 미리 이미 이 속에 아주 다양한 그런 뿌리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싹이 트는 게, 싹 틔우는 게, 글자를 깨친다는 게, 글자 깨치기. 이 글자를 깨치기. 사실은 글자보다는 글 깨치기가 낫겠네. 글 깨치기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 내에서의 풍성한 문식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터지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해서는 가정 환경, 가정 문식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